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부문 안봄이입니다. 오늘은 제10과 2 세계 속의 나 과제 1 듣고 말하기입니다. 듣기 전에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현재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며 국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왜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즘에 이렇게 국제 후원이나 국제 지원, 이런 원조가 많아지고 있죠? 국제 후원 지원에 대한 의견을 잘 들어보고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5쪽입니다. 먼저 듣기 전에 어느 부분 주의해서 들어봐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듣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야기하는 바의 목적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뭔가 지역이 나오는데 열대지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병이 있나 봐요. 그 병이 뭔지를 잘 들어야 되고 또 그 병을 아마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방법이 뭔지를 들어봐 주시면 되고 그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남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 이 사람이 계속 말하는 부분 중에 남을 돕자, 도와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지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을 잘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듣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나라도 도울 사람 많은데 왜 외국까지 도와야 하나요? 제가 지난 7년간 긴급 구호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도울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돌봐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민간 차원에서는 수백 개의 사회복지 NGO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조직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움이 필요한 나라 사람들은 1,000원, 2,000원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열대지방에서 설사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는 1,000원짜리 링거 한 병이면 살릴 수 있고 지진으로 무너진 산간 지역 아이들은 2,000원짜리 담요 한 장이면 한겨울의 치명적인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950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1990년까지 우리를 원조했던 나라에는 국내에 도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40년간이나 한국을 도왔을까요? 분명히 그 나라에도 왜 한국까지 돕느냐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폭적인 해외 원조를 받았으니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지금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채감이나 의무감으로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이든 다른 나라든 남을 도울 때는 기껍고 즐거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지만 설사 같은 시시한 병으로 죽어갈 때 그 아이를 꼭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오지 여행과 긴급 구호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이 대단히 고품질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품질 인정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듣기 스크립트 한번 살펴본 후에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자, 첫 번째 단락 부분에서요. 자,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에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사각지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를 비유하는 표현 되겠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주제는 자,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도울 사람 많은데 왜 외국까지 도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했고,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입니다. 자, 왜 우리나라 사람도 도와줄 사람 많은데 왜 외국까지 우리가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의 힘으로 제도와 조직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민간 차원의 조직에서 사회복지 NGO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었고요. 내용 확인 바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1,000원, 2,000원, 한국 돈입니다. 중국 돈 아니에요. 자, 1,000원, 2,000원으로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1,000원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열대지방에서 설사병으로 죽어가는 아이의 링거 한 병 값이라고 했고요. 2,000원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지진으로 무너진 산간 지역의 아이들의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는 담요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원조, 전폭적. 대한민국 또한 국제적인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자, 언제였다고 했죠? 바로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 경제 상황이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전쟁이 막 끝난 후였으니까요. 자, 우리가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화자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폭적인 해외 원조를 받았으니 경제 규모 세계 10위인 지금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사명감 때문에 원조를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식은 옳지 않다라는 말 되겠습니다. 부채감, 기껍다, 오직, 뻗어나가다. 자, 부채감, 내가 빚이 있으니 이런 거죠. 의무감,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당연히 의무가 있어 라고 앞에서 설명한 그런 마인드죠. 그런 것 때문에 누구를 돕는다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뒷부분에 이어서 바로 나오죠.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화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 남을 돕는 사람들의 인정, 의식이 이미 고품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듣기 후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누군지 모르시겠다고요? 자, 앞부분에서 나왔었죠. 앞부분에서 이분께서 본인을 소개한 말. 제가 지난 7년간 긴급 구호를 하면서 라고 했잖아요. 긴급 구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자, 긴급 구호가 뭐죠? 자연재해 또는 국가 분쟁으로 피폐한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급하게 도와주고 있는 활동을 긴급 구호라고 합니다.
긴급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 받는다고 했죠? 네, 우리나라도 도울 사람 많은데 왜 외국까지 도와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다고 했죠? 바로 우리나라도 도울 사람이 많은데 왜 외국까지 도와야 하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는 부분이겠죠? 우리나라도 도울 사람 많은데 왜 외국까지 도와야 하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 바로 외국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죠. 외국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아까요, 어떤 지역에 어떤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부분이요. 1,000원, 2,000원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했는지 그 두 번째 부분이요. 자, 먼저 열대지방 아이들. 자, 어떤 병을 앓고 있다라고 했죠? 네, 설사병.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설사병으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열대지방에서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탈이 많이 나고 설사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약을 못 써가지고 죽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설사가 계속 안 멈추면은 결국에는 탈수가 돼가지고 정말 위험하긴 하잖아요. 자, 아이들의 병, 설사병. 방법은 링거 한 병이라고 했고요. 그에 따른 비용은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역. 지진 피해 산간 지역 아이들에 대한 언급도 했었죠? 산간 지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이들의 병은 너무 춥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저체온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담요죠? 덮을 수 있는 담요 한 장이면 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얼마라고 했죠? 네,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남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부채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닌 기껍고 즐거운 마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중 어느 프로그램을 후원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은요. 아이들을 위한 희망도서관을 지어주세요. 바로 희망도서관 짓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필요 금액은요. 단돈 500불이에요. 우리 중국에서 대략 한 달 회사원의 월급과 비견되는 돈이죠. 자, 이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면은 내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돈을 다 한 번에 모금하는 게 아니고요. 기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돈이면 되니까 조금씩 정성을 서로 나눠서 보내자는 겁니다. 자, 아래 설명 살짝 보니까요. 상주하는 외국어 교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교긴 학교인데 교사가 일단 부족한 학교인 지역인 것 같아요. 일단 국제 구호 그리고 긴급 지원 또는 후원, 기부라고 하면 당장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주는 걸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당장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먹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입어요.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죠. 정말 바람직한 프로젝트, 바람직한 방향은 네,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미래에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도서관이야말로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죠.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세계를 접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고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의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화장실을 지어줍시다.
필요한 금액은 미화 700불이었습니다. 도서관 짓기 500불, 그리고 화장실 만들어주기 700불. 우리 중국 회사원들 한 달 월급과 비견되는 금액이죠. 자, 화장실 환경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집에 환경이 괜찮게 있어도 밤에 혼자 가는 게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의 아이들은 화장실에 대한 얼마나 큰 공포가 있겠어요. 게다가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동들의 인권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위생 때문이겠죠.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지 않겠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균들이 화장실에 있잖아요. 그쵸? 특히나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는 대부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의 열대 기후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화장실 시설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생겨나곤 하죠. 자, 어떻게 여러분 설명 들으니까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세요?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프로그램 살펴볼게요. 장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선물해주세요. 자, 장애 어린이들 같은 경우 재활치료 필요하잖아요. 놀이시설은 아동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아동들에게도 EQ나 지능개발이나 아동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특히나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뿐만 아닌 재활치료의 목적으로서 그 기능이 굉장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시설이 없어요. 하지만 치료는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설이 안 좋은 곳에서 그렇게 놀이를 하면서 재활치료를 하다가 장애 아동들은 움직임이 원활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다치게 되죠. 쉽게 부상을 당하게 되죠. 안전한 놀이시설이 있다면은 재활치료를 쉽고 즐겁게 하면서 이런 부상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시설이 필요한 곳의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총 금액은 810불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500불, 700불, 810불 모두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거기다가 한 번에 이 돈을 다 내주세요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낼 수 있는 만큼 10불, 20불, 30불 각자 사정에 맞게 5불, 3불도 괜찮고요. 작은 정성을 여기저기서 모아달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프로그램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호텔리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요. 자, 청소년들의 호텔리어 꿈 이루기 돕기. 자, 꿈을 갖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자, 특히 학생들의 꿈이 호텔리어래요. 자, 그런데 아래 설명 보면요. 현재 실습 재료들이 갖추어지지 않아 식음료 실습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루기에는 환경적인 요건이 너무 안 되는 경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거는 이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과 가난, 악조건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필요 금액 700불이고요. 역시나 한 달 월급에 비견되는 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자,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 희망도서관 짓기에 후원하고 싶으신 친구들 봐주시고 말해주세요. 자, 여기에 후원하고 싶다를 먼저 밝혀주는데 우리 네 곳 모두 똑같은 표현으로 말해볼게요. 음으로써 공부하셨죠?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문법이었습니다. 자, 작은 나눔으로써 어딘가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어디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로 말해볼게요. 자, 그러면 희망도서관은 작은 나눔으로써 어딘가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희망도서관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자, 도서관이 원인이 돼서요. 도서관을 통해로 말해볼게요. 자, 도서관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죠?
네, 아이들은 생각하는 사고를 기르고, 자, 또 도서관에 있는 책도 수단이 되겠죠. 책을 통해 다른 세상을 접하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은 생각하는 사고를 기르고 책을 통해 다른 세상을 접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희망 도서관 사업은 당장 필요한 약품이나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두 번째 프로젝트, 고아원 화장실 짓기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 친구들 같이 보실게요. 작은 나눔으로써 어딘가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고아원 화장실 짓기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지만 미얀마,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자, 여기서도 수단의 음으로써 사용해 볼게요. 화장실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아이들은 더욱 위생적인 환경에서 질병과 분리될 수 있으며 성별 정체성을 인식하고 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로 효과, 기대되는 효과도 붙여볼게요. 자, 다음 장애 어린이 놀이시설 짓기 프로젝트입니다. 작은 나눔으로써 어딘가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장애 어린이 놀이시설 짓기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장애 어린이는 놀이시설을 통해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자니아 장애 어린이 학교에 안전한 놀이시설이 없어 몸이 불편한 장애 어린이들이 쉽게 다치거나 재활치료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기부를 통해, 자, 여기서도요, 을 통해 사용해 볼게요. 작은 기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텔리어 꿈 돕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작은 나눔으로써 어딘가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호텔리어 꿈 돕기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이후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현재 국제구호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꿈을 꾸는 미래 재원들로 앞으로는 나눔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꿈을 갖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포기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호텔리어 꿈 돕기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자, 청소년들이 꿈을 통해, 자, 을 통해 사용해 봤어요. 청소년들이 꿈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 더욱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구호, 국제지원에 대한 듣기 같이 들어보고, 자,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같이 이해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따뜻한 주제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 세계 속의 나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